첩보 영화 같은 거 보면요. 포로 이별계 하려고 쓰는 진짜 끔찍한 고문 중에 하나가 바로 수면 박탈, 그러니까 잠을 아예 안 재우는 거잖아요. 네, 영화에서는 흔히 나오는 단골 소재죠. 맞아요. 그게 막 육체적으로 때리거나 피가 나는 게 아니니까 화면으로 볼 때는 덜 잔인해 보일지 모르겠는데 사실 인간의 정신을 가장 빠르고 또 철저하게 붕괴시키는 방법이 바로 그 잠을 안 재우는 거거든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보다 더 완벽한 파괴 공작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자 하시는 여러분, 오늘의 심층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면과 뇌과학에 대한 방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이 정말 방대하면서도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죠. 우리가 인생의 3분의 1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보내는 수면 동안 우리 뇌에서 진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뇌 속의 수많은 신경망과 화학물질들이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진짜 이 거대한 우주랑 똑같거든요. 아, 뇌라는 작은 우주 뭐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점은 이 거대한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붕괴를 막아주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가 바로 수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수면이 우주의 질서를 잡는다? 네. 수면이 무너지면 뇌라는 우주 전체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그 연결고리를 과학적으로 하나씩 추적해 볼까 합니다. 제가 서두에 그 수면 박탈을 고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사실 우리는 평소에 잠 못 자면 피곤하다, 오늘 커피 좀 더 마셔야겠다 이 정도로 가볍게 넘기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일상적인 피로감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수면 부족이 진짜 문자 그대로 분자 단위에서부터 내 몸을 박살내는 완전 생물학적 고문이더라고요. 도대체 왜 잠을 못 자는 게 뇌와 몸에 그렇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건가요?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우리가 수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잠을 잔다고 하면 컴퓨터 전원 끄듯이 그냥 쉬는 시간, 정지 상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뇌도 스위치 끄고 쉰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수면은 전원을 끄는 게 아니라 의식이 잠든 그 순간부터 뇌가 생존을 위해서 가장 바쁘게 아주 치열하게 교대 근무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아, 주간조에서 야간조로 교대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뇌는 밤사이 수면 중에 반드시 끝내야만 하는 5가지 핵심 숙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낮 동안의 삶을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정리라면 어떤 걸 정리하나요? 일단 신체적, 정신적으로 꽉 쌓여 있는 피로 물질들을 청소하고 회복시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낮에 우리가 겪은 엄청난 양의 경험이나 학습 데이터 중에서 중요한 것만 골라내서 장기 기억 저장소에 안전하게 파일링하는 작업이죠. 아, 기억의 파일링 시스템. 그럼 그 작업이 안 되면 우리는 새로운 걸 제대로 배울 수도 없고 어제 있었던 진짜 중요한 일도 머릿속에서 그냥 싹 다 휘발돼 버리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잠 못 잔 다음 날 머리가 멍하고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세 가지 숙제는 뭡니까? 나머지 세 개는 우리 생존 그 자체랑 직결된 생리적 반응들입니다. 세 번째가 호르몬 분비인데요. 특히 이때 성장 호르몬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성장 호르몬이요? 그거는 애들 키 클 때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성인한테도 하루 종일 손상된 세포나 근육, 조직들을 재생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이 성장 호르몬이거든요. 아, 어른들한테는 일종의 재생 호르몬이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 신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각종 생존 단백질을 합성하는 작업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사실 제일 치명적인데요. 하루 종일 온갖 스트레스랑 외부 위협이랑 싸우느라 엉망이 된 면역 시스템을 재부팅하고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와, 뇌가 진짜 밤에 쉴 틈이 없네요. 임상노트에 기록된 통계를 보면 이 숙제들이 얼마나 중요한 방어벽인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만성 난치성 질환자나 병이 발병하기 훨씬 전부터 오랫동안 심각한 수면 장애를 겪었다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몸의 최전선 방어막이 뚫렸다는 뜻이니까요. 흔히 건강 잘 챙겨라 할 때 밥 잘 먹고 잠 잘 자라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이 데이터를 보니까 수면은 그냥 질병을 막는 가장 거대한 방어벽 그 자체네요. 그 5가지 야간 작업이 중단되면 그냥 성문이 열려버리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료에 보니까 수면의 방법, 그러니까 질에 대한 통찰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어제 8시간 잤다, 나 4시간밖에 못 잤다 하면서 수면의 양에 엄청 집착하잖아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강박 중 하나죠. 수면 시간? 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수면의 질,
그중에서도 서파수면이라 불리는 깊은 잠에 주목하더라고요. 진짜 놀랍게도 이 서파수면에 단 15분만 도달해도 뇌와 몸이 회복하기에 충분하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네,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눈을 감고 누워있는 총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뇌가 어느 깊이까지 도달했느냐, 그 질적인 임계점을 넘었느냐의 문제입니다.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그 임계점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흔히 꿈을 꾸는 얕은 수면, 즉 렘 수면이 주로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처리하는 시간이라면요. 뇌파가 가장 느려지는 아주 깊은 서파 수면은 우리 몸의 물리적인 조직이 재생되고 면역 체계가 극도로 강화되는 진짜 치유의 시간입니다. 치유의 시간. 네. 만약 이 15분의 서파 수면에 진입하지 못하면 침대에 10시간을 누워 있어도 뇌의 숙제는 끝나지 않은 겁니다. 필요랑 염증이 고스란히 몸에 남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불면증 해결하려고 흔히 먹는 수면제가 가진 생물학적 맹점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아, 그 수면제가 진짜로 잠을 재워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약간 뇌를 강제로 기절시키는 거에 가깝다는. 맞습니다. 수면제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수면 주기를 유도하는 게 아니에요. 화학적으로 신경 반응을 그냥 억눌러서 강제로 마취 선태를 만드는 겁니다. 마취요. 그럼 의식은 없어도 뇌가 아까 말한 5가지 숙제를 못하겠네요. 못하죠. 정상적인 서파 수면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가수면 상태, 그러니까 가짜 잠에 빠지게 됩니다. 뇌가 억지로 기절했으니까 치유 반응, 호르몬 분비, 면역 체계 회복 전부 다 올스톱돼 버리는 겁니다. 와, 그래서 수면제 먹고 막 10시간 자고 일어나도 다음날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고 몽롱한 거였군요. 진짜 수면의 질은 1%도 못 채운 거네요. 결국 뇌는 진짜 잠이 아니라 화학적인 가짜 잠에 취해 있었던 거죠. 제가 이 노트를 쭉 읽다가 제 생각을 완전히 딱 멈추게 만든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질병은 습관이다. 누구의 습관인가? 그 사람이 살아온 결과다. 이 문장이거든요. 아주 뼈를 때리는 문장이죠. 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 문장을 곱씹어 보면요. 우리가 진짜 잠에 못 드는 불면의 고통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적인 습관이 뇌신경을 야금야금 망가뜨린 결과라는 뜻인데. 그렇습니다. 인체의 모든 시스템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딱 하나 있는데 바로 균형입니다. 특히 신경계에 있어서 이 균형을 잡는 핵심이 우리를 긴장시키고 활동하게 만드는 플러스 자극인 교감신경, 그리고 우리를 이완시키고 쉬게 만드는 마이너스 자극인 부교감신경의 정교한 시속게임이거든요. 아, 교감과 부교감의 시속게임. 네, 자연의 섭리대로라면 우리가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교감신경이 정점을 찍어요. 오늘 하루 살아갈 에너지를 막 주는 거죠. 아침에 플러스 자극이 팍 켜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해가 슬슬 지기 시작하는 오후 4시를 기점으로 이 교감신경 스위치는 서서히 꺼져야 합니다. 대신 부교감신경이 쓱 올라와서 밤에 깊게 잘 수 있도록 몸을 이완시켜줘야 하거든요. 이게 완벽한 생리적 균형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 시속게임이 완전히 박살나 있잖아요. 오후 4시가 뭡니까? 퇴근하고 나서 저녁에도 막 커피 들이키고 밤 11시, 12시 넘어서까지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블루라이트 뇌에 막 쏟아붓잖아요. 네, 끊임없이 플러스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밤이 되어도 뇌는 아직 한낮의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교감신경 스위치가 켜져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스위치가 안 꺼지면 뇌 속의 호르몬 체계에 연쇄적인 붕괴가 일어납니다. 평범한 직장인 하루를 예로 들어볼게요. 아침부터 쏟아지는 업무랑 스트레스 때문에 뇌는 계속 위험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아드레날린을 뿜어내서 몸을 과각성시키죠. 막 긴장 상태로 일하게 만드는군요. 네, 그리고 어떻게든 일을 끝내고 성취감을 얻으려고 뇌가 도파민을 쥐어짜냅니다. 그렇게 밤늦게까지 뇌를 혹사시키고 집에라서 쉬어야 하는데 침대에 누워서 또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러면 눈으로 들어오는 빛 때문에 뇌가 지금 한낮이구나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잠을 유도하는 필수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나올 타이밍 자체를 아예 놓쳐버리는 거네요. 네, 멜라토닌이 안 나와서 잠을 못 자면 하루 동안 쌓인 감정을 안정시키고 우울감을 씻어줘야 할 세로토닌도 같이 고갈돼 버립니다. 게다가 스트레스에 수면 부족까지 겹치니까 행복감을 주는 엔돌핀이나 유대감을 만드는 옥시토신도 싹 말라버리죠. 와, 뇌 속 호르몬들이 완전히 도미노처럼 무너지네요. 그래도 이 연쇄 붕괴의 진짜 치명적인 결과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뇌의 과도한 흥분을 억제하고 불안을 진정시켜주는 브레이크 호르몬이 있는데 그 가바라는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가바가 고장난다고요? 네,
완벽하게 조율되던 뇌 속의 호르몬 오케스트라가 통제 불능의 소음으로 변해버리는 과정이죠. 이 화학적 소음이라는 걸 더 큰 맥락이랑 연결해 보면요. 현대 사회에 왜 그렇게 특정 신경질환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지 퍼즐이 확 맞춰집니다. 만약 교감신경이 계속 과흥분 상태다. 즉, 가발하는 브레이크가 아예 고장 난 채로 플러스 자극만 계속 가해진다면 뇌가 과열되겠죠? 네, 인진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작은 자극에도 욱하고 폭발하는 분노 조절 장애, 갑자기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는 공황 장애, 그리고 요새 성인들한테도 급증하고 있는 ADHD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반대로 이 시소가 아예 반대쪽으로 처박혀서 고장이 났다. 부교감 신경만 과하게 활성화돼서 마이너스 자극만 지속된다면 뇌의 전반적인 활력이 그냥 탁 꺼져버리면서 심각한 우울증, 심지어 치매의 강력한 원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성적인 불면증을 그냥 좀 피곤하네, 요즘 잠을 못 자네 정도로 치부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잠에 들지 못한다는 건 뇌가 너 이대로 가다가는 균형 다 무너져서 돌이킬 수 없는 병에 걸릴 거다. 이렇게 비명을 지르는 아주 강력한 SOS, 조난 구조 신호거든요. 신경계가 비명을 지르는 거다. 참 무서운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뇌는 매일 밤 SOS를 치고 있고 호르몬 오케스트라는 엉망진창에 신경계 시소는 박살이 났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시급한데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아주 완벽한 해결책, 오늘의 마스터키가 바로 산화질소라는 분자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이죠. 그런데 이 산화질소가 대체 왜 마스터키인지 이해하려면 우리 뇌가 어떻게 스스로 쓰레기를 치우는지 그 독특한 뇌 청소 시스템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산화질소 역할을 이해하려면 거기가 핵심입니다. 우리 몸의 심장이나 간, 근육 같은 다른 장기들은요, 세포가 일하고 나서 남은 찌꺼기나 독소를 치울 때 림프절이라는 시스템을 씁니다. 면역세포들이 가서 쓰레기 치우고 염증 반응도 일으키고 하죠. 약간 쓰레기 소각장 같은 느낌이네요. 그런데 문제는 뇌에는 이 림프절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의 컨트롤 타워인 뇌 안에서 림프절 방식처럼 염증 반응이 막 일어나고 붓기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 뇌는 그 딱딱한 두개골뼈 안에 갇혀 있으니까 부어오르면 뇌 조직이 짓눌려서 바로 생명이 위험해지겠네요. 네, 뇌압이 올라가서 즉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뇌에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쓰레기통이나 청소차가 아예 없는 거군요. 게다가 뇌는 뇌혈관 장벽, 즉 BBB라는 엄청나게 견고하고 까다로운 요새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병원균이나 독소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요. 방어력이 엄청나죠. 청소차도 없고 성벽은 아주 굳게 닫혀 있는데 대체 어떻게 뇌 안에 독소랑 쓰레기들을 밖으로 빼내는 건가요? 그래서 뇌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아주 특별한 방식을 씁니다. 동맥이랑 정맥 주변에 있는 미세한 공간을 통해서 뇌 척수액을 강하게 순환시켜요. 그래서 뇌세포 사이에 쌓인 쓰레기들을 말 그대로 시원하게 물청소하듯 씻어내려 납니다. 물 청소를 한다. 네, 그런데 이 물청소의 수압이 강력해지려면 뇌혈관이 넓게 확장되고 혈류량이 엄청 풍부해져야 합니다. 그 견고한 BBB 성벽을 뚫고 들어가서 혈관을 활짝 열어줄 무언가가 필요한데 일반적인 약물이나 분자들은 입자가 커서 성벽에서 다 튕겨 나옵니다. 아, 입구 컷을 당하는 거네요. 오늘의 마스터키, 산화질소입니다. 산화질소는 고체나 액체가 아니라 지용성 기체 분자거든요. 아, 가스형 폐니까 그 철벽 같은 BBB 방패를 그냥 아무런 저항 없이 스르륵 물리적인 유령처럼 통과해버리겠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기체 유령은 뇌 안으로 쑥 들어가서 혈관을 아주 부드럽고 넓게 확장시킵니다. 그러면 혈류량이 확 늘어나면서 멈춰있던 뇌의 물청소 시스템, 즉 글림프 시스템이 아주 강력하게 가동되도록 수압을 팍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수압을 높여준다. 와, 진짜 완벽하네요. 또 하나 산화질소가 가진 압도적인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극도의 불안정성입니다. 이게 체내에서 만들어지자마자 순식간에 싹 사라져버리는 아주 찰나의 물질이거든요. 약물이 그렇게 빨리 사라지면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일반 약이라면 치명적인 단점이겠죠. 하지만 신경전달 관점에서는 이게 완벽한 치고 빠지기 무기가 됩니다. 순식간에 세포로 들어가서 고장난 신경신호를 싹 교정해놓고 어떤 화학적 찌꺼기나 독성도 안 남기고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니까요. 부작용이 남을 틈이 없는 거죠.
와, 들어가서 성벽 뚫고 물청소 호스 쫙 열어젖히고 고장난 신호체계만 깔끔하게 고친 다음에 연기처럼 싹 사라진다. 진짜 가정 완벽한 뇌의 해결사네요. 정말 놀라운 분자입니다. 이 사실을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보니까 너무 소름이 돋습니다. 만약에 우리 뇌에 이 산화질소가 부족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좁아져서 뇌로 가는 혈류가 뚝 끊기고 그 물청소하는 글림프 시스템이 멈춰버리는 거잖아요. 네, 뇌가 문자 그대로 바싹 말라가는 거죠. 청소가 안 되니까 뇌세포가 뱉어낸 쓰레기들, 특히 그 끈적하고 독성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단백질이 뇌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겠네요. 그 쓰레기 더미가 바로 우리 기억의 내비게이션을 파괴하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핵심 원인이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게다가 그 독소가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를 짓눌러서 질식시키면 손발이 통제 없이 막 떨리는 파킨슨병이 찾아오는 거고요. 뇌세포가 물리적인 쓰레기 더미에 묻혀서 질식해가는 거네요. 이런 무서운 뇌질환들은 어느 날 갑자기 탁 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서 청소 시스템이 서서히 망가지면서 진행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랑 억제성인 가바의 시소게임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바가 브레이프 역할을 한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뇌가 과흥분된 ADHD나 너무 억제되어 버린 우울증 환자들한테 천연 산화질소 대사체를 투여했을 때 그 부러진 시소의 균형추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증상이 아주 안전하고 빠르게 완화되는 걸 수많은 임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정신과 약물에 의존하기 전에 뇌가 가진 본래의 조절 기능을 살려주는 거죠.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새벽잠이 없어지고 뇌혈관 질환이나 치매 발병률이 확 급증하는 이유가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노화가 왔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뇌 속의 청소부들이 단체로 은퇴해버렸기 때문이거든요. 아, 청소부가 사라졌다. 결국 외부에서 이 산화질소를 채워줘야 한다는 결론인데 여기서 또 아무거나 막 합성 화학물질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흡수율 문제도 있고.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시중에 많은 합성 산화질소 제품들이 있는데 인체 흡수율이나 생체 이용률에서 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정인 약사님 임상 기록에서는 인체와 가장 친화적인 천연 발효 산화질소 대사체의 중요성을 아주 강하게 역설하고 있죠. 천연 발효 대사체요? 화학적인 이물질로 안 보고 생물학적 영양소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거부 반응 없이 쫙 흡수해서 혈관 구석구석, 심지어 뇌혈관 장벽 너머까지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이 천연 산화질소가 뇌를 기절시키는 수면제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낮에 먹으면 교감신경 에너지 대사를 팍 도와줘서 뇌에 혈류 쏴주고 집중력이랑 활력을 주고요. 반대로 밤에 먹으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신경을 싹 진정시키고 생리적 리듬을 원래대로 맞춰줘서 진짜 깊은 잠을 유도하잖아요. 우리 몸의 원래 리듬을 찾아주는 거죠. 자료에 나오는 그 60대 남성 환자분 임상 사례가 이 과정을 너무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거든요. 이 사례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이 60대 남성분은 정말 극심하고 만성적인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아주 강력한 수면제를 매일 드시고 계셨는데도 밤에 3시간밖에 못 주무셨어요. 수면제를 먹는데도 3시간이요? 네, 그것도 계속 깨는 얕고 질 나쁜 수면이었습니다. 낮에는 수면제 후유증에다가 수면 부족까지 겹치니까 활력이 완전히 바닥나서 삶의 질이 처참하게 무너진 상태였죠. 약물이 그냥 뇌만 강제로 셧다운시킬 뿐 생리적인 회복은 1%도 못 끌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분이 천연 산화질소 대사체를 드시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진짜 흥미로워요. 산화질소 먹었다고 갑자기 막 꿀잠 자면서 수면 시간이 8시간으로 훅 늘어난 게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밤에 3시간 정도만 주무셨대요. 시간만 보면 에이 뭐야 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시간만 보면 실망할 수 있는데 본인이 느끼는 낮의 컨디션이 180도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평생 짓누르던 그 극심한 피로감이 씻은 듯이 싹 사라지고 아침부터 막 활력이 넘치게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산화질소가 뇌혈관을 활짝 열고 쓰레기를 싹 청소해주니까 비록 시간은 3시간으로 짧았지만 그 안에 수면의 진짜 목적인 15분의 소파 수면, 그 회복의 임계점을 완벽하게 돌파해버린 겁니다. 아, 양은 그대로인데 수면의 퀄리티가 100% 채워진 거네요? 네, 질적인 퀄리티가 채워지면서 몸이 스스로 멈춰있던 치유를 다시 시작한 겁니다. 이 사례가 우리한테 주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질환은 우리 몸이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저항일 뿐이고 뇌 환경만 생리적으로 올바르게 싹 세팅해주면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길을 찾아간다는 거죠.
정말 놀랍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뇌순환 좋아지면서 병원 수면제 의존성도 서서히 줄여가는 그 테이퍼링 요법까지 성공하셨잖아요. 근본적인 체내 환경을 먼저 개선해놓고 천천히 화학 약물을 줄여나가는 이 접근법이 예방의학 관점에서 아주 훌륭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정말 방대한 뇌과학이란 임상 기록들을 탐구해봤습니다. 이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당장 오늘 밤부터 내 뇌를 지키기 위해 침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을 딱 정리해드릴게요. 네, 이건 꼭 오늘 밤부터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제발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다 다른 방에 치워두세요. 여러분의 뇌한테 자꾸 대낮이라는 가짜빛 신호를 쏴서 멜라토닌 분비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강력한 심리적 처방이라고 보는데요. 네, 어떤 건가요? 침대에 누워서 오늘도 잠 못 자면 내일 출근해서 어쩌지? 내일 또 엄청 피곤하겠지? 이러면서 불안감 증폭시키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불안 자체가 뇌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아드레날린 뿜어내게 만드는 원흉이거든요. 맞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수면을 다 깨거리죠. 그러니까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트세요. 내 몸은 왜 이렇게 쉽게 편안해지지? 나는 왜 이렇게 오늘따라 깊은 잠에 쑥 빠져드는 걸까? 이렇게 스스로 치유의 주체가 돼서 뇌에 긍정적이고 평온한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우리 몸의 육체적 환경이 개선되면 정신이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근육도 반드시 함께 단단해집니다. 고갈되어가는 산화질소를 보충해서 뇌의 물청소 수압을 시원하게 높여주고 고장나버린 교감과 부교감 신경시소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그게 바로 수면장애와 치매 같은 뇌질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과학적인 첫걸음입니다. 오늘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지만 올바른 치유를 시작한다면 내일 당신의 세포는 오늘보다 더 젊어질 수 있다. 와, 내일 내 세포가 더 젊어질 수 있다. 우리 몸의 재생 능력을 온전히 믿는 정말 아름답고 희망적인 문장이네요. 자, 이제 오늘의 심층 탐구를 서서히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방송 끝나고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기실 수 있게 새로운 화두를 하나 탁 던져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산화질소가 고갈돼서 뇌가 스스로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들을 하나둘 잃어간다는 과학적 팩트를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현실을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현대인의 일상 말이죠. 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업무 스트레스, 자극적인 배달 음식, 그리고 늦은 새벽까지 내 눈을 찌르는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 사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대사성 쓰레기를 매일매일 뇌 속에 쏟아붓고 있거든요. 엄청난 과부하가 걸려있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뇌의 청소부들이 나이 들면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바로 그 치명적인 시기에 오히려 우리 뇌한테 역사상 가장 가혹하고 잔혹한 야간 청소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청소부는 없는데 쓰레기만 폭탄처럼 쏟아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그 무심한 야간 습관들이 단순히 내일 아침의 피곤함을 넘어서 아주 미세한 분자 단위에서부터 내 뇌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고 완벽하게 질식시키고 있는 건 아닐지. 오늘 밤 고요한 방에서 눈을 감기 전에 이 서늘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번쯤 꼭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심코 피곤하다고 넘겼던 일상이 사실은 뇌가 살려달라고 지르는 절규일 수 있다는 것. 정말 깊이 공감되는 무겁지만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통찰들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깊고 평온한 수면, 그리고 맑은 내일을 여는 작은 열쇠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